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산업은행이 참여한 대전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대전시가 민간 기업에 과도한 개발 이익을 몰아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개발 이익의 90% 가까이를 민간 기업 몫으로 돌아가도록 설계한 건데 제2의 대장동 사태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유성구 안산동 일대 179만 제곱미터의 개발 제한 구역을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총 사업비 1조 2,817억 원의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 개발 사업. 애초 대전시와 LH가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민간 사업자 공모 실패 등 우여곡절 끝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합동 개발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대전시는 산업은행 제안을 받아들였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간기업 두 곳 등이 공동으로 지난 2020년 12월 자본금 70억 원의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자신들의 몫인 개발이익 632억 원을 포기하고 민간기업 두 곳에 전체 개발이익의 89%인 약 2천억 원을 몰아주도록 설계한 겁니다. 특히 과도한 특혜를 받은 민간 기업들의 실소유주가 사업을 담당했던 산업은행 팀장의 지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 기업에 유리하도록 배당 구조를 설계한 이 팀장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접한 국토교통부는 공공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불허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전시는 뒤늦게 주주협약 수정에 나섰습니다. 대전시는 민간 기업에 지나치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협약 내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공공기관인 대전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 현재 퇴사했다고 밝히며 감사 지적 사항을 수용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개발 제한 구역까지 해제하며 추진한 대규모 산업단지 사업이 자칫 민간 기업의 배만 불릴 뻔했던 상황.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교도소 출소자의 자립을 돕는 갱생보호기관에서 알게 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대전 중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이틀간 방치하다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숨진 B씨를 부검해 사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대덕산업단지 내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 32명이 대피했으며 인근 제조업체로 불이 옮겨붙지는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 5분쯤 대응 1단계를 해제하고 현재 잔불 감시에 나서고 있으며 완전 진화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해의 풍부한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서천 장항읍이 해양 생태와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태 산업 관련 국가 인프라가 빠르게 확장되는 가운데 해양 바이오 산업 특구 지정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자원 연구 전시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입니다. 2015년 문을 연 뒤 해양 생명자원을 확보 관리하고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해양 신산업 창출의 핵심인 해양 바이오 소재 개발과 산업계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13년에는 장항의 생태 연구 전시 교육을 담당하는 국립생태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천군은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설립 시범 대상지로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를 선정했습니다. 기술원은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 연구를 수행하는 글로벌 해양연구기관으로 갯벌, 금강하구 생태연구, 해양 바이오 산업 발전 등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처럼 해양 생태와 해양 바이오 산업 관련 연구와 전시, 교육시설이 서천군 장항읍에 집적되면서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전망입니다.
이 자원관 같은 경우에는 연구실 수준에서 가능한 범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인프라를 활용하여서 저희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고요. 서천군은 해양생태와 산업연구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 일부를 해양바이오산업특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해양바이오산업화 지원센터와 인증지원센터, 대량 생산 플랜트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벌써 해양바이오 산업특구 입주기업 모집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해양바이오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 유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또 세수 증대 같은 여러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서해바다와 생태 보고인 드넓은 갯벌을 품은 서천군 장항읍이 생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인 해양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여자 배구 정관장이 오늘 대전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전 4차전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다시 한번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정관장은 메가의 강력한 공격력을 앞세워 3세트 11번의 듀스 끝에 세트를 가져오고 5세트에선 부상 투혼 중인 주장 염혜선의 서브 공격이 연속 5득점을 올리며 승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은퇴를 앞둔 김연경이 이끄는 흥국생명이 1, 2차전을 승리하며 벼랑 끝에 몰렸던 정관장은 3, 4차전을 승리하며 원점으로 돌렸고 오는 8일 인천에서 마지막 대결을 펼칩니다.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세종시가 관내 모든 산림에 대해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해제시까지 입산 계기 많은 오봉산과 운주산은 물론 야산을 포함한 산림 전역 24,800헥타르에 대한 출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허가된 영업시설이나 사찰 등 종교시설 출입은 가능하며 시는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소각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길게만 느껴지던 겨울이 지나가고 완연한 봄이 찾아오며 김밥과 도시락을 싸들고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낮 기온이 급격하게 오르는 봄철, 특히 유행하는 식중독이 있어 음식 관리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경은 객원의학 전문 기자가 어떤 식중독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야외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봄철, 도시락이나 김밥 등으로 간편한 식사를 즐기게 되는데 이 때문에 봄철 대표 식중독인 퍼프린젠스 식중독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름이 다소 생소한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할 때 걸립니다. 이 세균이 소장에 들어오면 독소를 방출해 식중독 대표 증상인 설사를 유발하는 겁니다. 특히 아미노산이 풍부한 육류 조리식품에서 주로 증식하는데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는 3월에서 5월,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퍼프린젠스균 환자 1,200명 중 3월에서 5월까지가 500명가량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봄철이라든지 이렇게 따뜻한 시간에 우리가 고단백 음식을 잘못 보관하면은 내생포자가 이제 발화를 하면서 그 독성 물질 자체를 우리가 잘못 먹으면 식중독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열에도 매우 강해 팔팔 끓인 음식에서라도 일부는 살아남아 음식이 식어가는 중에서 다시 증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요즘 같을 때에 한 번 끓인 뒤 상온에서 오래 식힌 국이나 장시간 냉장 보관하지 않은 육류에서 퍼프린젠스균이 발견될 확률이 높아 먹지 말고 버리는 게 좋습니다. 온도차가 크다고 하는 이 시기쯤에는 되도록이면 음식물을 잘 냉장고에 보관하고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끓여서 드실 수 있도록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점이나 급식소 등에서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선 음식을 75도 이상에서 충분히 가열한 뒤 즉시 제공해야 하며 보관 후 제공하는 경우라면 여러 개 용기에 나눠 담아 5도 이하에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을 사서 먹는 경우에는 햇볕이 드는 차량 내부에 보관하지 말고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최소 10도 이하로 보관해야 합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경은입니다. 세종경찰청이 4월 한 달 동안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이륜차의 신호 위반과 인도주행,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2인 탑승 행위 등이며 사고 다발 지점과 학교, 학원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내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해마다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안전모 착용 소홀 등으로 부상 위험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서구는 관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5%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50.1%가 외롭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신체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응답은 15.1%로 매우 낮았으며 정신 건강 상태 또한 양호하다는 응답이 27.2%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서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상황 도움 요청과 병원 동행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